공대공 전투 104승 무패. 하늘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F-15. 그런데 4월 3일 땅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900억짜리 전투기보다 더 큰 돈을 쏟아부은 게 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을 구하는 데 들어간 돈이 2조 원이 넘거든요. 비행기보다 사람이 비쌌던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 2조를 쓴 미국.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2026년 4월 3일 새벽 4시 40분 이란 자그로스 산맥 상공 오퍼레이션 에피퓨리가 시작된 지 37일째였습니다. 10,000번이 넘는 출격을 하면서도 유인 항공기는 한 대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떨어졌습니다. 콜사인 뷰드 44.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미사일 한 발에 맞은 겁니다. 한 대에 최소 910억 원짜리 전투기가 한 사람이 어깨에 올려 쏜 미사일에 불이 붙었어요. 같은 날 A10 한 대도 호르무즈 해역 근처에서 피격당했습니다. 하루에 2대. 벌써 1,500억 원이 하늘에서 사라진 겁니다. 전투기가 떨어지면 조종사는 사출 좌석으로 탈출합니다. 레버를 당기는 순간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대 20G예요. 사출에 성공해도 척추를 다칠 확률이 20에서 30%입니다. 사출이라는 건 그 자체가 목숨을 거는 선택이에요. 이 전투기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좌석 조종사,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미사일을 조준하고 발사하는 사람. 둘 다 사출에 성공했지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2마일 정도 떨어져 착지했습니다. 적 한복판에서 하얀 낙하산이 펼쳐진다는 건 여기 있어요 라고 손 흔드는 것과 같거든요. 앞좌석 조종사는 수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구조하러 간 헬기 2대가 피격당했어요. 구하러 간 사람들까지 다친 겁니다. HH-60W 구조 헬기 한 대 가격이 500억 원입니다. 구조 시도 한 번에 1,000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뒷좌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산악지대 어딘가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발목도 다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48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말 두려워한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대령이었습니다. 그냥 조종사가 아니에요. 작전 계획, 공격 경로, 암호화 코드, 적 레이더의 약점, 전쟁의 큰 그림이 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비행기는 공장에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은 복제할 수 없거든요.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처음부터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78억 원입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200억 원이 넘어요. 거기에 2, 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내일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비용이 아닙니다. 미국이 두려워한 건 이 대령이 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3가지 카드가 펼쳐집니다. 첫째, 정보입니다. 대령급이면 작전 전체의 그림을 알고 있어요. 어디를 치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고, 어떤 코드를 쓰는지. 이게 통째로 유출되는 겁니다. 유출되면 작전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 비용은 수조 원 단위예요. 둘째, 선전입니다.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는 포로로 잡은 미군 조종사를 TV에 내보냈거든요. 멍든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은 그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미국 여론이 흔들렸어요. 셋째, 협상입니다. 이건 1960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게리 파워스라는 조종사가 소련 상공에서 U2 정찰기를 몰다 격추됐습니다. 체포된 뒤 소련에 1년 9개월 동안 억류됐거든요. 결국 미국은 소련 스파이 루돌프 아벨과 맞교환해야 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넘어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8천만 원. 이란 혁명수비대가 조직적으로 수색에 나섰고 현지 민병대와 유목민까지 총동원됐습니다. 포위망이 시간 단위로 좁혀지고 있었어요. 대령이 숨어있는 산을 향해서요. 발소리가 들립니다. 수색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상금 8천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령이 48시간을 버텨낸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는 전투기를 몰기 전에 한 가지 훈련을 반드시 거칩니다. 시어. 적진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이거든요. 산속에서 먹을 것 없이 버티는 법, 적의 눈을 피해 숨는 법, 심지어 모의 포로 수용소에서 신문을 당하는 훈련까지 합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압박하면서 어떤 정보도 넘기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의 전문가 코스 탈락률이 50%에서 최대 80%입니다. 절반 이상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 대령은 그 훈련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었던 거죠. 훈련이 실전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해발 2100m, 자그로스 산맥 한가운데입니다. 사출할 때 발목에 염좌를 입은 상태였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대령은 낙하산을 숨기고 바위 틈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낮에는 바위 아래 납작하게 엎드렸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추위가 체력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들거든요. 먹을 건 풀과 벌레뿐이었습니다. 개미를 잡아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물은 빗물을 받아 마셨고요. 48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는 한 끼도 못한 겁니다. 비슷한 일이 1995년에도 있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F-16 조종사 스콧 오그레이디가 격추됐거든요.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풀과 개미를 먹으면서 6일을 버텼습니다. 낮에 숨고 밤에 이동했죠. 미국은 40대 넘는 항공기를 보내서 결국 구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어요. 보스니아 세르비아군과 이란 혁명수비대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오그레이디는 6일을 버텼지만 이 대령에게 6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령에게는 한 가지 장비가 있었습니다. C셀이라는 생존 라디오입니다. 800g짜리 작은 장비인데 이게 자기 GPS 좌표를 암호화해서 본부에 쏴줍니다. 주파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적이 도청할 수 없거든요. 배터리가 최대 20일을 갑니다. 본부에서는 이 신호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것과 데려올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였죠. 이란 혁명수비대 수색대가 반경 3km까지 접근했어요. 미군은 MQ-9 드론으로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수색대원들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면서 간신히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하늘 전체를 덮기로 합니다. 투입된 항공기 155대, 전투기, 폭격기, 공중급유기, 부조기까지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155대를 동시에 띄우는 데만 드는 비용이 시간당 수백억 원이에요. 공중급유기 48대가 하늘에서 대기하면서 연료를 공급하고 전투기 64대가 하늘을 봉쇄합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좌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지상에는 파라레스큐가 투입됐습니다. 적진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오는 전문 부대예요. 훈련만 2년 걸리고 탈락률이 75%에서 85%입니다. 이 부대의 모토가 다른 이가 살 수 있도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 한복판까지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혁명수비대가 깔려있고 방공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는 적국 내륙입니다.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면 부조대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CIA가 낚시를 합니다. 미군이 이미 조종사를 찾아서 해안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여러 경로로 흘린 겁니다. 이란 수색 병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분산됐거든요. 그 틈을 노렸습니다. 동시에 전자전 항공기가 이란 방공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듭니다. 그 빈틈 사이로 MC-130J가 움직입니다. 특수작전용 대형 수송기예요. 한 대 가격이 1,400억 원에서 2,400억 원입니다. 이 수송기가 이란 내륙 200마일 지점 황무지에 착륙합니다. 활주로도 없는 곳에요. 거기에 전방기지를 세우고 리틀버드 헬기가 산악지대 대령 위치까지 날아갑니다. 대령을 찾았습니다. 48시간 만입니다. 발목이 부은 채로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던 대령을 파라레스큐 대원들이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추출 지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A-10이 바로 위에서 근접 항공 지원을 쏟아붓습니다. 아군 머리 바로 위에서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만 빗나가면 아군이 맞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구조팀이 대령을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한가운데를 뚫고 나온 겁니다. 4월 3일 격추, 4월 5일 구출, 48시간이었습니다. 전원 돌아왔습니다. 구조팀 전원, 대령까지. 사망자 없이 무사귀환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 빠져나왔는데 MC-130J 수송기 2대가 이란 사막에서 모래에 빠져버린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980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글 클로 작전. 이란 대사관 인질 66명을 구출하러 갔다가 사막에서 헬기와 수송기가 충돌했거든요.
그때 8명이 죽었고 작전은 무산됐습니다. 같은 악몽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MC-130J 3대를 추가로 보내서 사람들을 전부 철수시킨 다음 모래에 빠진 수송기 2대와 리틀버드 헬기를 직접 폭파했습니다. 자기 손으로요. MC-130J 한 대 가격이 1,400억에서 2,400억 원입니다. 2대면 최소 2,800억 원이에요. 거기에 리틀버드 헬기까지. 적에게 기술이 넘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날려버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작전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격추된 F-15E 910억, 피격된 A-10 600억, 구조 헬기 2대 1000억, 자폭 처리한 수송기 2대 최소 2,800억, 리틀버드 헬기, 드론까지. 파괴된 장비만 최소 6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155대 항공기 출격 비용, 탄약, 특수부대 운용까지 합치면 총 2조 8천억 원. 한 사람을 데려오는 데 든 돈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종사를 버리면 다음 자원자가 없어요. 1972년 베트남전에서 벳-21이라는 구출작전이 있었는데 한 명을 구하려다 1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은 구출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 하늘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데리러 온다. 이 약속이 없으면 아무도 전투기에 타지 않습니다. 약속의 가격이 2조 8천억인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손대면 2조를 써서라도 데려온다. 이건 이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억지력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감동주에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거든요. MC-130J 2대가 파괴됐으니 대체 조달이 필요하겠죠? 제조사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피격된 HH-60W 구조 헬기는 공군이 89대로 줄이려던 걸 의회가 96대까지 늘리라고 압박했어요. A-10은 퇴역시키려다가 이란전에서 활약하니까 퇴역 반대 여론이 커졌고요. 2026년 미국 국방예산 약 1,346조 원. 이번 작전은 방산기업들에게 최고의 실전 마케팅이 된 셈이에요. 보잉, 제너럴 아토믹스, 로키드 마틴까지. 한 사람을 구한 작전이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진 적 없던 전투기가 떨어졌습니다. 조종사는 해발 2100m 산속에서 48시간을 버텼고 미국은 155대의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들어간 돈 2조 8천억 원. 비행기보다 사람이 비쌌던 겁니다. 미국은 감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한 사람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이 다음 전투기를 띄우는 힘이 되고 적에게 보내는 경고가 되고 방산기업의 실적이 됩니다. 감동과 계산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2조 8천억 원. 이 돈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을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